신라님 어제 아침부터 뭐 오후까지 공수처 직원들과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충돌을 빚었습니다. 결국 공수처가 한 발 물러나면서 체포영장은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어제 일 어떻게 보셨나요? 나라의 국격이 추락한 일이죠. 그리고 국민이 더 불안하고 두렵게 만든 일이야. 정치인들은 그걸 알아야 돼. 어떤 일을 시행할 때 이 일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국민을 두렵지 않고 불안하게 하지 않고 든든하게 만들 수 있는지부터 생각해야 돼. 나라에서 하는 일을 믿어야 돼. 나라에서 뭘 한다 공권력으로 그러면 당연히 믿어야 되거든. 근데 어제 그게 무슨 꼴입니까? 공수처? 공수처장 물러나세요. 또 그런 없어. 사실 공수처가 국민의 신망을 받고 있는 조직이 아니었는데 근데 왜 나서 신망도 못 받고 등신이면 차라리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소리가 있죠. 왜 나서 자신이 없으면 칼을 빼려면 제대로 빼든지 대통령하고 똑같으네 꼬라지가. 대통령도 계엄을 하려면 차라리 확실하게 하든지 제대로 하지도 못할 주제에 한다고 무능에 빠져갖고 똑같으네요. 거기를 갔으면 어떻게든 설득을 하든 끌고 나오든 법 집행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국민이 아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살아있구나. 두려움을 알죠. 근데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되게 두려웠을 거야. 선량한 다수의 양심 있는 국민은 아 공권력이 저렇게 작동을 안 해? 두려웠을 것이고 비양심적이고 고집이 센 국민들은 아 만만하구나. 이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난 절대 고집 부려야지. 이럴 거예요. 버티면 되는구나. 버티면 돼. 우리나라 뭐 길바닥에 들어놓고 하면 저것도 꼼짝 못하네. 이런 걸 심어준 거야. 이런 정말 나라가 이래서 자비롭지만 엄해야 되거든. 엄부 자모의 역할을 해야 돼 국민한테. 어떤 한 집안에서 아이를 너무 오냐오냐 하면 버르장머리가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아이를 막 쥐잡듯이 너무 엄하게만 하면 아이가 기가 죽어요. 그렇죠? 잘할 때는 막 기도 살려주다가 잘못하면 고집을 딱 꺾어주고 이게 필요해 가정교육이. 똑같아. 나라가 국민을 제대로 돌보면서 제대로 키워야 돼 자식처럼. 근데 그따위로 그렇게 하려면 못하러 합니까? 또 하나는 국민이 두려웠던 건 대통령이 저렇게 고집 부리고 안 나오네? 뒤에 숨어서 쥐새끼처럼? 그러니까 수치가 그 시쳇말로 애들 말로 쪽팔리다고 하죠. 쪽팔린 거야. 근데 또 그런 대통령 잘한다고 박수치고 나는 어제 참 진 풍경이 이해가 안 가요. 네, 지지자들은 막 밖에서 눕고 어제 BBC인가 영국 방송도 막 방송을 했잖아. 그러면서 비참한 고립된 피해자, 외로운 버림받은 피해자처럼 묘사를 했더라고 대통령을. 비참하다는 얘기가 들어가서 참 내가 그걸 보면서 비참하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합니까? 엄청 수치스러운 약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당당하게 나와서 가는 모습을 보여야지 언제까지 숨어 있을 건데. 거기 그렇게 숨어 있으면 시간을 끌면 국민들이 나중에는 그냥 풀어줘라 그래서 일부 국민들이나 그렇지.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마치 경호처가 자신의 사병인 양 그 인간 띠를 만들어서 방어하게 하고 자신은 뒤에 숨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어제 경호처랑 공수처가 충돌할까 봐 공수처가 퇴각을 했잖아. 충돌할 수밖에 없지. 대통령이 그만둬라 하기 전까지는 경호처는 계속 경호하려고 할 테고. 그렇잖아? 대통령실도 뭐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 대통령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해결할 사람은 대통령뿐이거든. 그만해라. 내가 나간다. 이래야지. 그만두는데 계속 날 지켜라. 그리고 오히려 계속 거기다가 불에다 기를 끼얹는 듯이 밖에 있는 지지자들한테 성명 내고 싸우겠다고. 누구하고 싸우는데? 이 나라와 국민과 싸웁니까? 나 정말 이분은 가정교육부터 정말 잘못된 분이야.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 고집이 비상계엄까지 해서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한 것도 잘못인데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포기할 때가 됐는데 아직도 포기를 몰라요. 나는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아이를 키웠던 엄마잖아. 내 손에 걸렸으면 쟤는 죽었다. 어릴 때. 어릴 때 저걸 안 죽였구나. 부모가 너무 바빴거나 아니면 아이를 관찰을 안 하고 무관심하게 버린 거야. 아이가 분명히 어릴 때부터 이상한 징후가 있었을 거예요. 남들이 모든 사람이 다 그건 틀려서 하지 마라 하는데 혼자서만 끝까지 하는 거. 그건 현실 상황 인식을 안 하는 아이거든. 그럴 때는 현실 상황 인식을 시키고 수치를 느껴서 너는 그러면 수치 떠는 것이고 수치당해 하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고집을 꺾게 있어야 돼. 그렇지? 근데 그걸 안 한 거야. 그냥 아이가 너무 심하니까 내버려뒀거나 아니면
하다 안 돼서 지쳐서 포기한 거. 엄청 힘들었겠구나 부모가. 또는 힘들다 못해 백기를 들었겠구나. 왜 국민을 상대로도 저렇게 계속 고집 부리는 사람이. 그래서 구술을 했구나. 그래서 구술을 하면 여러분 생각해봐. 10년의 세월이에요. 보통은 그래서 그렇게까지 못하죠. 그렇지. 그래서 나는 그때는 그게 뚝심이고 의지인가. 부모가 말렸을 텐데. 예전엔 그런 생각을 했어. 좋게도 보면 또 신념이지. 근데 그걸 부모가 포기했다고 보여주는 거야. 한 5년 넘으면서는 에이 그래. 그럼 포기해버린 거야. 그래서 할 수 있었구나.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정신 이상이라고밖에 못 보는 거지. 현실 부정어. 자기 현실을 거부하고 고집 부리면서 끝까지. 근데 의외로 국민 중에도 정신이 이상한 분이 많구나. 옛날에 좌파들이 궤변 늘어놓고 그래서 내가 좌파를 싫어했는데 이제는 우파를 더 싫어하게 된 것 같아. 어제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고집 부리고 국가 공권력에 대항하고 국민이 위배를 해도 그걸 하지 마라 하고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고 지금은 대통령에서 피의자로 됐지만 한때는 대통령이었어. 그런 사람이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좋다고 박수치고 같이 고집 부리고 무조건 이긴다고 누구를 상대로 이기는 게 있습니까? 뭘 상대로 싸우는데. 무조건 싸워서 진 마음 절대 안 느끼고 이기겠다는 놈이 누굴까요? 열등이. 고집 부리는 열등이가 정말 고집은 우월한 사람이 부리지 않아요. 열등한 사람이 부려. 내가 졌다는 걸 인정 안 하려고. 지금 이 상황에도 이긴 마음 느끼고 싶어. 진 마음 인정 안 하려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있잖아. 진 거 인정 안 하고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 안 하는 거지. 그걸 또 맞다고 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어제 많은 거 보면서 야,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제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나라가 이래서 망하겠구나. 그래서 이슈가 나타났구나. 국민들이 다 마음 공부해야지 이 마음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왜? 대통령이 저렇게 해도 지지자들이 가서 지킨다고 하지 않으면 저렇게 못하거든. 네. 그리고 경호처나 그 대통령실 직원들이 내 편, 네 편을 지금 따질 때가 아니지, 그치? 나라가 이렇게 혼란해지고 대통령이 이제 잘못해서 법의 심판을 받을 때가 되면 민주국가는 법 앞에 수능을 해야 되거든. 근데 법을 안 지키겠대. 그렇게 이재명을 물고 뜯고 법 안 지킨다고 뭐라고 하더니 자기들은 더하네. 저런 후한무치한 모습을 보이는데 일조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실과 경호처도. 이러니까 이게 의식이 이상한 거야 다. 그냥 내 편만 이기면 되고 법이고 뭐고 없어. 나라도 없어. 그냥 무조건 우리가 이길 거야 하는 고집 부리는 저 마음. 저 집착. 내가 이기겠다는 집착. 그리고 내 뜻대로 하겠다는 집착. 네 말은 안 들을 거야. 상대가 국가의 공권력이든 뭐든 네 말 안 들을 거야 하는 거부감. 집착하고 거부하는 그 가해자의 수치. 그 수치해고가 엄청나구나 우리 국민이. 이 의식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저런 상태로 다시 대통령에 올라가면 어떻게 할까? 구급파 국민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비상계엄 또 일으켜. 나라는 날마다 비상계엄에 두렵고 혼란하고 경제는 무너지고 그 와중에 전쟁도 일어나고 전쟁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무조건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싸우는 거 너무 좋아해 저분. 지금 관저 안에서도 자기가 이긴다고 좋아하고 있어. 마음이.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고 막 이걸 느껴야 사는 너무 미움을 써야 사는 평생을 검찰에 몸담았던 이유를 알았어요. 너무 좋아 미움이. 싸워서 남을 굴복시키고 죄인이라고 범죄자들 집어넣고 대통령조차 자기 손으로 집어넣고 그분들이 약자 되는 거 보면서 좋아. 이긴 마음 느끼고 그게 우월이라고 느껴. 그 정도로 정신이 왜곡된 분이야. 근데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는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 숨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은 입으로 하는 말을 믿으면 안 되죠. 정치인들이 말 바꾸게 하는 거 봐. 이재명 대표도 아침 저녁으로 말이 바뀌고 똑같은 애 윤 대통령도 이미지는 우직하고 순수할 것 같은데 말 바뀌는 거 봐요. 하루아침에 뒤집히잖아. 네. 그래서 선거하고 투표할 때 말 듣고 뭘 정책을 발표해서 이거를 해주겠다고 속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무한항공 참사 났을 때도 와서 울면서 이렇게 악수하고 들어주고 쇼지래요 다. 윤 대통령도 그때 다 쇼지랬던 거야. 모든 애고는 쇼지라는 애고야. 말을 듣지 말고 그 사람의 성품을 봐야 돼. 그래서 앞으로 이슈는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낱낱이 성품을 밝히고
무의식을 아니까요. 저는 보려고 하면 다 보여요. 이제까지 정치에 집중을 안 하고 와서 공부하는 제자들의 무의식과 제 무의식을 탐험하고 그 고집을 꺾고 이런 마음 공부를 해서 그렇지 정치인에 또 집중하면 보이지. 내가 위슈 2년 반 하면서 이제 집중해서 난 이제 다 보여. 예전에는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런가 보다 했지. 근데 지금 이제 보니까 이렇게 다르잖아. 이분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검사를 했을까? 변호사를 안 했지. 이유는 미움 쓰고 싶은 거야. 미움 써서 이기고 싶어. 우월이만 느끼고 싶어. 열등이는 절대 느끼기 싫어. 딱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도 굽혀야 된다. 이거는 이기고 싶어서 한 말이야. 그렇게 멋있는 말을 해야 국민이 자기를 찍어줘서 대통령 하니까 이기고 싶은 열등이 애고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잘했건 잘못했건 국민 앞에 나서겠다. 숨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숨어있나? 그게 숨어있냐고. 그러니까 애고가 하는 말은 그대로 들으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입, 머리로 생각하고 말하는 그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는 그렇게 하고 싶었겠지. 윤 대통령도. 잠재의식에 몸이 한다고. 마음이 한다고요. 근데 이 마음을 자기도 모르거든. 비열하고 겁쟁이 마음은 다 버렸거든. 그러니까 힘들 때는 이렇게 숨는 거야. 자기 구구파 지지자들 뒤에 숨어서 이렇게 쥐새끼같이 행동을 하는 거지. 네.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과 자기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머리로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한 에고의 비애죠. 실제로는 그렇게 살고 싶어. 당당하게. 비겁하게 안 숨고 싶어. 문재인 대통령 뒤에 숨는 거로 보여서 싫었어. 근데 자기는 더 하잖아. 그러면서 비겁하게 찌질이처럼 뒤에 숨어서 쥐새끼같이 굴면서 자기는 쥐새끼같이 군다고 생각도 못 할 거예요. 자기는 뭐 지금 당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숨어 있을 거야. 네. 쥐새끼도 자기가 쥐새끼인 거 압니까? 비겁하게 숨어 있는 거?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항상 자기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한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른 거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자기가 있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네요. 그렇지, 모르죠. 네, 윤 대통령이 그러면 아마 계속 버티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체포영장 기한은 얼마 남지 않은 상태고 분명히 또 체포영장 집행하러 가게 될 텐데 이 일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어디서 어떻게 해결하려는 그 마음부터 내려놓으세요. 해결이 되게 돼 있어. 우리 국민이 자기의 미움과 아픔을 인정할 때까지 문제는 계속 갈등할 거예요. 계속 싸우고 미움질할 거야. 이러다가 또 아픈 일이 생기겠지. 무한공항처럼. 그러면 이제 그때 또 뜨거 하면서 잠시 멈춰. 그리고서 무한항공 저렇게 되고 나서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움질 계속하면 아픈 일 생긴다고 싸우지 말라고 했지. 근데 이제 국민까지 가세해서 싸우잖아요. 근데 무한항공 여객기 사건도 다 묻어버리고 또 싸우잖아. 이렇게 계속 싸우면 더 큰 아픔이 오게 돼 있어. 끝내는 북한이 도발할 수도 있어요. 그런 아픔이 생겨야 그때서 싸움이 멈추고 그리고 법대로 원칙대로 집행이 될 거예요. 국민들이 문제가 있는 거야. 법 집행도 막으려고 거기 간 국민들. 이렇게 이쪽에 우파 국민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다음번에는 이재명 대표 유죄 나오면 좌파 국민들 안 받아들여. 유죄 아니라고 그래. 판사 탄핵하겠다고 또 지랄해. 그래서 계속 싸워. 싸움이 좋아. 이렇게 싸우는 사이에 나라의 국력은 쇠퇴하고 경제는 무너지고 그리고 아픈 일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나라가 늘 이렇게 힘들었던 거야. 근데 이번에는 끝장이 날 거예요. 아픈 일이 그냥 아픈 일이 아니라 미사일에도 한 방 와서 날아들거나 뭔가 국지전이 생기거나 뭔가 아픈 일이 크게 생기면서 국민이 정신 차려. 정신을 못 차리면 이게 계속돼요. 나라가 계속 망해가겠지. 근데 어느 한순간 엄청 아픈 일이 생기면서 국민이 정신 차릴 일이 와요. 또는 계속 그렇게 미움질을 하고 아픔을 안 보려고 하고 국민을 아픔으로 집어넣는 두 지도자가 죽는 일이 생겨. 한 명이 죽겠지. 이재명이나 윤 대통령 중에 한 명이 죽겠지. 저렇게 계속 고집 부리면 어떻게 돼요? 벼락 맞아 뒤진다니까. 하늘이 가만히 안 있다니까. 신변에 이상이 생기고. 헤라님이 말씀하신 역천자 중에 역천자. 역천자 중에 역천자죠. 그래서 어떤 아픔이 생기든 아픔이 와서 그때 국민들이 깨어나도록 만들 거예요. 계속 이렇게 두지는 않을 거야. 자기들이 빨리 알아서 깨어나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도 안 듣잖아. 그렇지? 별 수 있어? 공항 여객기를 떨어뜨려도 말 안 듣잖아. 조금 아픈 척 하더니 다시 또 싸워. 더 싸워 이제. 뭐 무한항공 여객기는 벌써 몇 년 전 일 같잖아. 이제 그거로 계속 싸우던 놈들이 세월호나 이태원 사고 갖고 얼마나 싸웠어. 미움을 좋아하는 거 맞거든. 우리 국민들. 싸워서 뒤져야 돼. 할 수 없어. 몇 놈 죽어 나부자 빠지거나 미사일이 터져야 정신을 차리지.
벌써 무한항공 여객기 다 잊어버렸잖아. 무한공항. 무한공항. 다 잊어버렸어. 이쪽에 미움이 더 쓸게 생겼다 이거야. 애도 기간 끝나자마자 진짜 없던 일이 돼버렸어요. 그냥 없던 일 되고 계속 싸우잖아. 그 덕분에 무한항공 여객기에 그 참사로 희생된 아픈 분들은 다 천도만 잘 되네. 무지개도 뜨고. 그거를 안 싸우니까 그걸 빌며 삼아서 이제 그 싸움의 주역이 되고 있는 거지.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때문에 엄청 싸우더니 다들 싸움의 중심에 있는 애고들이에요. 지독한 역천자라. 미움을 인정 안 하고 그래서 올바른 사랑을 못 써서.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 지금 이렇게 난리치니까 이재명 대표도 지금 계속 질질 끌잖아. 재판을 연기하고. 어떻게든 대통령 되고 보자 하면서. 개미움을 쓰고 있네. 죽을 거야 잘못하면.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뭘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아픈 일을 겪기 전에 스스로 자각을 하고 깨우칠 가능성은 없을까요? 가능성 없죠. 지금 저 하는 꼬라지 봐. 나머지 국민들이 아픔 느끼면서 위슈나 지금 영채마을이 엄청 청산하고 있어요. 그 미움에 고집 꺾으려고. 날마다 미움질하고 나만 갖겠다고. 자기 아픔 다 버려서 빼앗긴 아픈 애고가 올라와서 빼앗겠다고 미움질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안 보려고 그 빼앗긴 아픔 안 보려고 고집 부리니까 그 고집에 딸려가서 지금 전부 이재명 대표나 윤 대통령 빼앗긴 아픔이 큰 애고가 있어요. 무의식에. 그 애고가 올라와서 자기가 빼앗겠다고 이기겠다고 무조건 내가 맞다고 고집 부리고 있거든. 아픔 안 보고 미움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 나라가 점점 미움질 때문에 망해가는데 국민까지 편갈라서 하고 있네. 아픔을 겪어야 어쨌든 끝나거든. 마지막의 아픔 뭐죠? 죽음의 아픔이죠. 누가 죽어 자빠지겠지. 그리고 죽어 자빠질 때까지 싸우겠지. 나라가 지금 되게 아픔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픔을 겪어내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는 제발 길바닥에 나가서 그렇게 미움질 해봤자 도움이 안 된다는 게 그거야. 길바닥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고 아픔을 느껴야 돼. 나라가 이렇게 아프고 이 아픔 보는 두려움. 나라 망할까 봐 두려움 올라오죠? 그건 나라 망할까 봐 두려움이라고 머리로 생각하지만 내 아픔을 보는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을 느끼고 인정하고 그러면 빠져나가는 동안에 엄청 괴로움이 많이 올라오고 근데 그 동안에 그 미움질을 그치고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이 상황에서. 그 아픔을 느껴야 돼. 우리 국민 모두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지. 그냥 각자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 그걸 해야 하늘이 고쳐줍니다. 아픔을 한 사람이라도 더 느껴야. 거기서 용산에 가서 그 미움질을 하고 자기들이 나라 구하고 그게 국민 눈에 나라 구하는 거로 보여? 또 좌파들 가서 탄핵해야 된다고 막 미움 쓸 때 그게 나라가 안전하게 하는 거로 보여? 싸움질이 되는 게 아니라 법 앞에 순응하면서 딱딱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고 법 앞에 순응할 때 나라가 구원받는 거거든. 근데 그걸 안 하려고 좀 고집 부리고 마지막 고집 부리는 거죠. 그렇죠? 엄청 아파지면서 뭐 죽음의 아픔까지 가든 무슨 또 사고가 나든 사단이 벌어지면서 또 아픔으로 들어가고 그래도 말 안 듣고 또 고집 부리면서 미움 쓰면 또 그 다음 사단이라고 하면서 아픔을 인정하는 날 끝날 거예요. 그리고 누구 하나가 죽어 자빠져야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너무 고집이 세서 죽어도 안 비키겠다. 그리고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렇게 고집 부리는 애고가 누구냐면 옆에 김건희 여사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얘기하신 성살기 관념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되게 특이한 고집이 있어요. 그렇게 남들에게 고집 부리고 내 뜻대로 다 하겠다고 하는데 내 뜻대로 다 하겠다고 지배하는 가해자가 센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두려워서 지배당하는 애고도 크거든. 여자한테만은 지배당하는 애고예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한테만은 다 꺾고 다 말을 듣지. 그것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통치한다 소리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부적절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의식에 이게 있어요. 여자만 있으면 산다. 조상 대대로 여자 때문에 살았던 조상이 많은가 봐. 그래서 여자 덕분에 위기를 모면하고 살았던 조상 마음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만 있으면 다 돼. 근데 김건희 여사 때문에 더 곤란해졌잖아요. 그걸 국민은 다 알고 있는데 본인은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저렇게 편안해요. 김건희 여사만 옆에 있으면. 참 그것도 제가 이렇게 느껴보니까 어제 그 와중에도 편안해. 아주 당당해. 대차.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대통령이 방책이 있구나 하고 다 붙어 있는 거야 지금. 대통령실과 경호처와 그 친윤계 윤상현도 들어갔다 나오면 힘을 받아. 그게 헛된 힘이야. 그냥 믿고 있는 거야.
왜 엄마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깐난쟁이가 있는 엄마들이 아기가 든든하다고. 든든하다고. 그런 마음인 거야. 이 어리석은 거지. 집착하는 거지. 여자에 집착하는 열등이 빙의 애고예요. 근데 그게 가짜라는 걸 알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아픔이 있겠지.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한테 온통 의지하고. 그래도 김건희 여사는 좀 불안하긴 하네. 두렵고. 그래도 또 여기도 오빠만 믿어하고 있네 또. 정말 성살기는 못 말려요. 목숨을 걸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야반도주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게 바로 성살기인데 둘이 그게 심해요. 여자 남자만 있으면 못할 게 없어. 죽을 때까지도 두렵지가 않아. 막 이런 성살기야. 엄청 세죠. 그래서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 맞아요. 오징어 게임이 인기 없는 이유가 있어. 오징어 게임일 거야. 드라마야, 오징어 게임보다 더 하지. 리얼 다큐 드라마예요. 누가 죽어 자빠질지는 누가 더 고집이 센가로 판가름 나게 될 거예요.